안녕하십니까. 백상 이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평가원 29번, 6월 평가원 29번 확통 문제입니다. 확통 문제. 자, 한번 같이 좀 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문제 풀기 앞서서 뭐 요 얘기는 좀 하죠.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거를 저는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6개의 의자가 있대요. 이 6개의 의자를 일정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순열이죠. 그렇죠? 원순열.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 있는 숫자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거래요. 그냥 단순히 배열하는 게 아니네요. 자, 박스를 쳐놓을까요? 아니다. 밑줄을 그어놓읍시다. 이렇게.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이에요. 않도록. 12가 되는 게 아니고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우선 원순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죠.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순열. 여러분들에게 원순열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이것이 같은 것이 있는 배열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예로 원순열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선생님, 왜 그건 저도 알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원순열을 할 때 밑에 저 쓰면서 할게요. 원순열 하기 전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할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B를 일렬로 배열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이거 배열하는 걸 어떻게 배웠어요? 다 다르다고 보고 뭐라고 나눴습니까? 같은 것끼리 배열하는 건 같은 경우니까 2팩으로 나누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야 돼. 이렇게만 기억을 해요. 같은 게 두 개.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어요. 그 앞에 말이 있죠. 같은 것이 있는 것끼리 배열하는 것은 다른 경우가 아니다. 같은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저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 배열을 갖다가요. 이렇게 A1, A2, B 이렇게 다 다른 거로 보고 배열해 볼게요. 그럼 A1, A2 바꿔봐요. 다음에 B를 가운데 놓죠. A1, B, A2 또 A1, A2 바꿔봐요. 자, 이 B를 제일 앞에 둘게요. A1, A2, A1, A2 또 바꿔봐요. 이게 A1, A2, B 다 다르게 보고 배열한 겁니다. 근데 A1, A2를 지워볼게요. 이제 다 지울게요. 그럼 A1, A2 아까 다르게 계산했던 것이 다 같은 한 덩어리로 바뀌어요. 같은 결과로 바뀝니다.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자, 같아지는 게 몇 개가 같아지죠? 두 개씩 같아져요. 그 두 개가 정체가 뭐예요? 같은 것끼리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배열한 개수입니다. 그쵸?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같은 것이 두 개가 있으니까 2로 나눈다. 걔들끼리 배열하는 2팩으로 나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정해서 얘기할게요. 아, 같은 경우가 되는 개수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누기란 얘기, 분모에 있다란 얘기, 즉 나누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만큼 이 수만큼 한 개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같은 경우일 거니까. 그러니까 3팩을 2팩으로 나눈 이유는 3팩은 A, B 이 세 개의 문자를 다 다르다고 배열한 거죠. 하지만 A끼리 배열한 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배열하는 것은 어차피 결과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만큼은 하나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2팩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원순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원순열은요. 테이블에 앉잖아요. 5명이 동그랗게 앉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느 쪽,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밀어서 앉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 가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 가고 여기 돌아서 가버리면 같은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개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 풀 때 나누기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풀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순열 이 문제를 통해서 같은 것만큼 나눠야겠구나. 그럼 그 얼마만큼을 나눠야겠느냐? 경우가 같은 것만큼 나누면 되겠구나. 지금 방금 예를 든 거에서는 A끼리 B 배열하는 것만큼 나눠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순열을 n명 그러니까 동그랗게 앉는 거를 n명을 앉혀놨으니까 n으로 나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개수만큼 나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꼭 원 테이블만 있는 건 아니죠. 탁자 수열에 테이블만 있는 건 아니죠. 탁자가 맨날 동그랗게만 해요. 무슨 카페도 아니고 스타벅스야? 음. 우리 집 테이블은 직사각형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는 원순열 확장해서 탁자 수열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특정한 예일 뿐이지 일반적인 풀이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나누는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것만큼은 그래서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원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원탁 같은 경우에는 3명을 앉히면 이렇게 같은 경우 3명을 앉히면 3팩에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직사각형 같은 탁자에서는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을 앉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쭉 일렬로 세워서 들어갈 순서 정해놓고 몇 가지가 같아지는 거지 이건? 몇 가지가? 2가지가 같아집니다. 이건 2가지가 무슨 말이냐? 나 요 점에서부터 요런 방향으로 앉힐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았던 애가 여기 앉으면 이렇게 앉겠죠?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서 시계 방향으로 앉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서 시계 같아요. 그럼 두 쌍이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개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원탁이 있고 탁자 수열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이제 지울게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좀 결론을 내야죠. 뭐 평가원 시험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구평도 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의 나눗셈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우의 수의 연산 중에 나눗셈. 어떠한 경우의 수를 나눌 거예요. 뭐로? 스몰 n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의 수 중에서 n개만큼 한 가지로 보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n개만큼 한 가지로 보겠다. 이렇게 마인드를 잡고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쉬워요. 그래야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편해지고요. 적용하기 쉬워져. 무조건 원탁수열을 n으로 나누는 거야. 직사각형 뭐 그거 상황에 따라서 나누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글로벌하게 일반적으로 아비트러리하게 딱 n으로 잡아놓고 나눈다는 뜻은 그것만큼 한 가지로 보겠다는 뜻이다 라고 경우의 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억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케이스에 딱 들어맞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3점짜리 빼고. 요즘 3점짜리는 그 케이스에 딱 들어맞지도 않아요. 또. 오케이? 자, 다음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합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문제들이 제법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합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문제는 지금 문선이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하죠. NB-N A and B
이렇게 계산하죠.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집합의 경우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확률도 같은 버전으로 할 수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확률도. 어차피 경우의 수의 분모에다 전체 경우수 나누는 것이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 이거 P 버전으로 바꿔도 돼요.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and B. 똑같아요. 자, 문제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A라는 사건을 이거로 하자, B라는 사건을 이렇게 사건에 대한 명칭을 붙이기를 되게 힘들어해요. 불안해하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그냥 다항식 연산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다항식 미안해요. 경우의 수 단순한 뭐 우리 내신 문제 같은 느낌으로 바뀌어버려요. 사건 정의만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제가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것은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해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사건 A와 사건 B를 정해봐라. 그러면 니네들이 알고 있는 경우의 수 연산 문제,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경우의 수 연산 문제, 합사건의 경우의 수 이런 것처럼 경우의 수 연산 문제 바뀐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29번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시죠.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있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12가 안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12가 되는 경우를 전체 빼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웃한 두 의자의 번호 곱이 12가 되는 경우의 수를 문제를 풀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1부터 6까지 적혀 있으니까 12가 되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죠. 3하고 4. 그 다음에 2하고 6. 이렇게 얘들은 이웃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나머지 숫자 써볼까요? 1, 2, 3, 4, 5 이렇게 1하고 5만 달러 남네.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럼 3, 4만 이웃하고 나머지는 뭐가 됐든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2하고 6이 되면서 나머지는 뭐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3, 4하고 1, 2, 6 둘 중에 뭐 하나만큼은 이웃해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건을 정의할 거냐 이겁니다. 합사건의 경우의 수로 만들기 위해서. 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두세요. 그래 어려운 문제일수록 쉬워져요.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저는 A라는 사건을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3하고 4가 이웃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든 관심이 없어요. 다음 B라는 사건을 2와 6 이것이 이웃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3하고 4가 이웃하거나 2하고 6이 이웃했으면 좋겠어요. 그 경우의 수를 저는 찾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위에 있는 윗줄 두 의자의 번호의 곱이 12가 되는 경우를 얘기해 보시면 이거 A 합집합 B가 A 합사건 B라고 하는 게 맞죠? A 합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3, 4 이웃하는 경우의 수 계산해 봐야 될 거고요. 2, 6 아유 2, 6을 씁니까? 미안합니다. 2, 6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보여야 되고요.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공식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교집합.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A란 사건도 일어나고 B란 사건도 일어나는 경우의 수란 뜻이죠. 그러니까 3, 4도 이웃하고 2, 6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먼저 NA부터 천천히 한번 구해보죠. NA. 즉 3, 4만 이웃하는 거예요. 그 말은 3, 4는 한 덩어리로 묶어 놓고요. 나머지 1, 2, 4, 3, 4, 5, 6 나머지 4개의 숫자하고 같이 배열을 하는 거죠. 3, 4를 한 덩어리로 묶어 놓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웃하는 것에 대한 배열은 걔네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고 배열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걔네들을 한 덩어리 묶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빙그르르 둘레로 배열하는 것은 이 3, 4 하나와
나머지 4개, 총 5개를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5팩에 자, 그러면 한 자리씩 옮겨가면서 같아지죠? 5개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다 앉고 나서 3, 4는 한 덩어리라고 그랬지 뭐 왼쪽에 3, 오른쪽에 4 이렇게 안 했죠? 3, 4가 바뀌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4팩에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죠? 48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NB. 이건 뭐예요? 2하고 6만 이웃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 4, 1, 2, 1, 3, 4, 5. 이 4개의 숫자는 뭐 이웃하든지 말든지 3, 4 이웃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2, 6만 이웃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B사건이었죠? 똑같겠네요. 5팩에 5 나눈 거에다가 한 덩어리 볼 거니까 5팩에 5 나눈 거에다가 5로 나눈 거 거기다 곱하기 2, 6이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48가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A and B를 확인해 보셔야죠. A and B. 어유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요 위에다 쓸게요. N, A and B. 자, 이거는 3, 4하고 2, 6하고 한 덩어리를 묶고 나머지 1하고 5가 되나요? 1, 2, 3, 4, 5죠. 그러니까 총 4덩어리를 돌리는 거예요. 즉 4팩에 4로 나눠야겠죠? 그리고 3, 4하고 2, 6이 바뀌는 경우 각각 2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2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건을 경우의 수를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되면 48, 48, 그 다음에 24를 빼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96에서 24를 빼는 거니까 96, 20, 72가 되겠네요. 정답은 72는 아니죠. 우리는 이웃하는 두 의자 번호의 곱이 12가 안 됐으면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12가 되는 경우를 계산한 거 아니에요? 전체에서 빼셔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 저 상단에 써볼까요? 상단에 아니다. 너무 그렇다. 전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요. 전체 6팩에 6 나는 거죠. 저 6자리를 쭉 돌리는 거니까요. 거기서 72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뭐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리해 드리자면 지금 선생님은 뭐 4팩 나누기 4를 3팩이라고 안 쓰고요. 6팩 나누기 6을 5팩이라고 안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나누기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왜? 다른 데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습법이니까요. 학습 멘트니까요. 오케이? 자, 아무튼 내가 12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웃한 두 의자 번호의 곱이 12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12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12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겠네. 3, 4가 이웃하든지 2, 6이 이웃하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뭐뭐 하든지 뭐뭐 하든지 5하지요? 그래서 3, 4가 이웃하는 경우 5와 1, 2가 이웃하는 경우 그걸 각각 A란 사건, B란 사건. 그래서 A, O와 B,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어지자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려운 얘기 했나요? 안 했죠. 그 다음에 굳이 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원수니까 n-1 팩토리얼 이 문제 푸는 데는 뭐 지장은 없어요. 그렇게만 기억해도. 하지만 다른 문제 풀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6평이니까 이렇게만 냈지. 9평에는 조금 심각해질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9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잘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약속? 자, 그러면 이따 봐요. 이따 봐? 다음에 봐요.